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월간조선 오월로 이 추적 기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장 깊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그 비자금, 그거는 별도로 또 3억 5천만 달러 조성 사실이 또 하나 잡혀 있어요. 그 3억 5천만 달러 중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어떤 식으로 조성했느냐 하는 게 계좌를 통해서 이번 이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이런 데서 지금 김홍걸 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조사에 의하면은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이 1억 달러 수표가 있고, 1억 달러 수표가 있고, 1억 달러 수표는 김홍걸 씨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걸 그 사람이 팩스로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국정원에 넘긴 겁니다. 또 이번에 나온 자료는 동부에서 조성된 1억 3천만 달러와 관계되는 계좌 번호가 이번 월간조선 기사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좌, 비자금 추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계좌를 밝히는 겁니다. 계좌만 알면 모든 게 밝혀져요. 여기 보면 128페이지에 MIRS 확인된 비자금 조성 내역 해가지고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국정원이 내부 보고서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모라는 사람이 1억 3천만 달러가 아니고 1억 1,300만 달러입니다. 1억 1,300만 달러를 어떤 식으로 조성했느냐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돈은 항상 별푼 빈털털입니다. 말하자면 빈털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1억 1,300만 달러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협조한 은행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은행 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업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공사, 차이나트러스트뱅크, 인터베스트, 요 두 개는, 마지막 두 개는 중국계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이 일하는 사람한테, 빈털터리한테 도합 1억 1,343만 달러를 대출을 해준 겁니다. 대출을. 근데 대출하는 방식이 어떠냐? 자, 기업은행은 무담보, 기업은행은 무담보 대출입니다. 무담보 대출이 두 건이 있네요. 288만 달러, 819만 달러. 우리은행은 무담보 대출이 세 건이 있습니다. 332만 달러, 263만 달러, 550만 달러. 그리고 부동산 담보도 있긴 있는데, 기업은행은 부동산 담보인데 부동산 가격보다 180%나 주었어요. 부동산 가격보다 180% 담보대출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은 또 이것도 180%. 그러니까 완전히 초과 대출이죠. 초과 대출. 조은행은 1,500만 달러를 대출했는데 이건 또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산업은행, 국책은행이 지급보증하니까 마음대로 1,500만 달러를 A씨한테, 빈털터리 A씨한테 산업 지급보증을 믿고 1,500만 달러 대출. 제일은행도 산업은행 지급보증을 믿고 1,020만 달러. 1,020만 달러 지급보증. 수출입은행은 250만 달러 무담보 대출. 한국자산공사는 800만 달러의 부실 채권을
저가에 넘겼다. 중국계 은행은 1250만 달러를 산업은행의 보증을 믿고 빌려줬다. 인트베스트 중국계 은행은 1160만 달러를 산업은행 보증에 따라서 빌려줬다. 합쳐서 1억 1343만 달러를 빈털털이 A한테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은 국정원 조사에 의하면은 김대중 비자금 관리, 김대중 비자금 의혹,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라는 사람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제가 지금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자금 조성이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간 조선에 쓰여져 있어요. 자, 이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은 박윤준 씨인데, 이 사람이 국세청 차장으로 있었고, 당시에는 국세청 국장인데,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준 실무 책임자입니다. 자, 이분이 요새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협조해줬다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또 해외 조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조사를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협조해줬다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애국자가 지금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는 공무원들이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이게 반공국가 맞습니까? 자, 박윤준 씨는 요새 재판정에 자주 들락날락 불려다니는 사람인데, 이 재판, 주로 국세청장 이현동, 1차장 최종업 씨 두 사람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분의 증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윤준 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모 씨가 1억 1,300만 달러를 무담보 대출 등등으로 국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면은 뭔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박윤준 씨가 이 씨가 조성한 돈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한국계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데, 담보 가치를 어떤 것은 거의 자료를 보니까 250%, 즉 100원짜리를 담보로 하고 250원을 받고, 또 1,000만 불씩 신용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중국계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고, 내용만 보면 이상한데 그런 자료들이 한 1억 불 가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다 떼어먹고, 나중에 다 떼어먹었답니다. 떼어먹고 1억 1,000만 불 이상을 만든 겁니다. 떼어먹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박윤준 씨의 증언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억 원 이상씩 아무런 담보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면은 그런 사람한테 빌려주었는지 참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면은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 은행이나 본점에서 이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미국에 있으니까 기업은행, 뉴욕 지점 등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본점,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여기에 한국 내 본점 입장에서 보면은 떼어 먹히는 건데, 은행이 떼어 먹히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떼어 먹히는 척 하면서 말하자면 1억 1,030만 달러를 빌려줘 가지고 못 갚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국내에서
국내에서 누군가는 갚아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본점에 갚아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환치기 방식 아닙니까? 환치기 방식.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국내에서 틀림없이 이 여러 은행에 갚아주었다. 그러니까 미국 A라는 사람한테는 떼어 먹히는 식으로 해놓고 그만큼 떼어 먹힌 부분만큼 본점에 갚아주었다. 그 사람만 밝히면은 비자금의 실체는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 은행이나 본점에서 이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금 조성을 사실상 누가 했느냐는 측면의 조사이고, 하나는 1억 불 이상을 조성하였는데 수사 당시에 이가 빈털털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의심은 이 사람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누가 쓰는 사람이 뒤에 있다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개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더구나 한국계 은행들만 그렇게 1,000억 원 이상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대신 갚아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들어가면 그 사람의 돈이 이쪽으로 사실상 넘어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준 씨는 대신 갚아준 사람 1억 1,300만 달러 1억 1,300만 달러를 대신 갚아준 사람을 조사하면 된다.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윤준 씨의 증언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윤준 이 국세청 국장, 당시 국장에 따르면은, 나중에 뒤에 차장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씨가 이렇게 조성한, 떼먹은, 형식상으로 떼먹은 1억 1,300만 달러 중 일부인 8,500만 달러가 캐나다 등지로 넘어간 사실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적하면 또 이 전주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은 박윤준 국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보고받고 동의를 표하며 최대한 빨리 미국과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동시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박윤준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씨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연방검찰에서 연방검찰, IRS, 국세청 이런 데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씨는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든 걸 자백하겠다. 이게 누구 돈인지 자백하겠다. 해가지고 자백하는 날짜까지 잡았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백을 안 하겠다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플리바겐을 통해 이 씨의 자백을 유도하겠다는 요지의 기술이 있었는데, 플리바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정보 제공을 하면은 형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종의 거래를 말합니다. 합법적 거래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정원 전문이 또 여기 월간 조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전문은,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는 상당히 비밀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비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드리면 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벌써 한 20분 지났는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선상에 놓인 게 13억 5천만 달러고, 그 이외에 또 3억 5천만 달러의 조성 범위가 또 거론되고 있는데, 요 3억 5천만 달러가 13억 5천만 달러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 3억 5천만 달러 중에
A씨란 사람이 조성한 1억 1,300만 달러의 조성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게 기업은행 등등의 계좌번호를 확인함으로써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건 국정원, 국세청, 미국 IRS 등등을 통해서 등등의 협동 또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밝혀내고 보니까 한국에 검은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검은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검은손이 여러 은행에 청탁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1억, 요사의 환율로 하면 한 1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1,400억 원 정도, 1,400억 원 정도를 무담보로 그냥 주도록 해놓고 떼먹도록 했고 하고, 그 대신 그 손해 난 만큼은 한국에 있는 본점에다가 갚아준 사람이 있다. 그 갚아준 사람을 찾아라. 그 갚아준 사람을 조사를 하면은 이건 실체가 드러난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가 그 직전까지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불려가서 이제는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밝히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다음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